안녕하세요. VLSI 신호처리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유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6번째 과제 데이터 기술하기와 머신러닝 원리에 대해 각각 공부해서 정리해보기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컴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을 하고 데이터셋에 대한 EDA를 진행한 후에 여러가지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 클래스 레이쇼를 밸런싱하고 더 큰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고 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컴 데이터셋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컴 데이터셋은 UCI 머신러닝 레포지토리에 2008년도에 올라온 1567개의 샘플에 대해 590개의 어트리뷰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각 패스페이를 붙인 데이터셋입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미싱 밸류가 있어서 데이터셋 중간중간에 NA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데이터셋 인포메이션이라고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만한 문장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데이터셋이 쓸모없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없애주면 더 relevant한, 그러니까 더 상관성이 높은 그런 시그널을 얻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머신러닝의 성능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공정을 개발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데이터셋에 대해 ED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보면 1567개의 샘플이 있고 590개의 어트리뷰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타임인데요. 원래 보시면 이제 591개라 써 있는데 사실 우리가 타임 인포메이션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590개로 있고 라벨 쪽에 이제 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컴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자체가 그렇게 좋은 데이터셋은 아닌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샘플 투 어트리뷰트 레이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쇼를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뭐 아이리스 데이터셋, 엠니스 데이터셋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컴을 보시면 어트리뷰트 590개, 샘플이 1567개, 뭐 아이리스는 4개, 150개, 그리고 엠니스트는 768개, 그리고 6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시면 세컴은 2.6, 아이리스는 37, 엠니스는 78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어트리뷰트에 비해 샘플의 수가 적으면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그 클래시파이어가 과적합,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돼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데요. 어트리뷰트의 수를 뭐 디멘션 리덕션, 뭐 PCA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트리뷰트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뭐 이미지를 랜덤하게 크롭한다든지 아니면 뭐 뒤집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샘플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컴 데이터셋은 클래스 간 레이쇼가 맞지 않는 언밸런스 데이터셋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비율이 대충 95대 5 정도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클래스 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그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애큐러시가 그 애큐러시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패스 레이시오가 한 95 정도 되니까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다 패스로 찍어도 95%의 애큐러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95% 괜찮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애큐러시를 해석을 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셋에 퍼져 있는 NAN, 그런 나러 넘버에 대한 그런 통계적인 분석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어트리뷰트당 잠시만요. 어트리뷰트당 NAN이 얼마나 있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쪽에 있는데 이상치가 엄청 넓게 분포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상치 말고 대부분의 값이 분포한 이 부분을 줌인을 한 게 요 플롯인데 보시면 대부분 0개에서 뭐 15개 정도
사이 NAN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샘플당 NAN이 몇 개 정도 있냐. 보시면 뭐 대부분 뭐 10개에서 50개 그 정도 사이에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AN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를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NAN의 분포에 대해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NAN을 처리해주기 위한 임퓨터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 확인한 애큐러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는 MLP,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셔널 렐루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는 히든이 100, 50, 50, 3레이어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이제 X축이 PCI 커널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X축이 임퓨터의 타입인데, 그 PCI 커널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제 임퓨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제로는 NAN을 다 0으로 채우고, 미는 그 어트리뷰트 대에 평균치로 채우고, KNN은 뭐 KN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댑 같은 경우는 제가 제로와 KN을 섞은 건데, NAN의 비율이 너무 많으면 제로로 임퓨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제로의 비율이 얼마 없으면, NAN의 비율이 얼마 없으면 KNN으로 보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보시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엄청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계산의 편의성을 고려를 해서 제로 임퓨터로 일단 이후에 실험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PC의 커널을 고르기 위해 여러 커널에 대해 스캐터 플롯을 해보았는데요. PCA에서 커널이라 함은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 내적을 하던 거를 내적 대신 어떤 고차원으로 올려주는 커널 펑션, 뭐 여러 폴리노미널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 그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그러니까 이제 내적, 폴리, 당,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대부분 다 큰 차이가 없고요. TSN은 PCA의 좀 확장 버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쪽 부분도 딱히 뭐 더 좋은 성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하게 MLP 등에서 사용하는 시그모이드로 커널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후에 실험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코드인데 간단히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좀 더 다차원을 어떻게 2차원상에 투영을 하냐에 대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 보여준 플랫인데요. 이 플랫이 아마 매트랩에서는 G플랫 매트릭스인가 그런 이름으로 있을 텐데, 보시면 XY축이 각각 컴포넌트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그런 스캐터 플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Y축이 컴포넌트 0이고 그 다음에 X축이 컴포넌트 4인데 그 두 개에 대해 이렇게 2차원의 상에 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인 다이고널에 대해서는 지금 컴포넌트가 다 똑같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컴포넌트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 0은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 컴포넌트 1은 어느 정도 이제 분산이 좀 크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2는 분산이 상당히 작고요. 3이나 4도 뭐 그닥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저 앞선 플롯을 띄워주는 코드고요. 이제 PCA 컴포넌트 수를 고르기 위해 컴포넌트 수에 따라 원 데이터셋에 분산을 얼마나 표현해 줄 수 있냐를 나타내는 플롯입니다. 일반적으로 룰 오브 썸으로 원 데이터셋에 80% 이상의 베리언스를 보여줄 수 있어야 괜찮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지금 50개를 해줘도 80%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적당히 트레이드오프를 해줘야 될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얻은 정보를 통해 여러 클래시파이어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A 컴포넌트는 2개고 커널은 시그모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각 클래시파이어의 특성 같은 경우는 교수님 수업 때 나온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애큐러시가 다 90%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거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보시면 대부분, 아니 모든 클래시파이어들이 그냥 전부 패스로 찍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패스를 페일로 찍어가지고 이제 틀린 애큐러시가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모든 클래시파이어들이 이제 페일을 검출을 못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반도체 공정 같은 곳에서 칩을 뽑았는데 패스는 그냥 그래 패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페일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을까를 이번 슬라이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적용을 해볼 거는 이제 클래스 간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 업샘플링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클래시파이어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더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큐러시를 올리기 위해 처음으로 적용한 거인 이제 클래스 레이쇼를 맞춰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패스와 페일이 훨씬 적고 패스가 훨씬 많다 보니까 페일을 이제 카피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패스와 동등한 50대 50이 되도록 업샘플링을 해준 겁니다. 가끔 다운샘플링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세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페일이 100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스를 100몇 개 정도로 다운샘플링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손실되겠죠. 그래서 이제 업샘플링을 선택을 해줬고요. 코드는 다음과 같고, 이걸 해줬을 때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조건 하에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들을 학습시키고 그 디시전 리전을 플라팅한 겁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애큐러시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페일을 또 많이 잡아낼 수 있게 됐죠. 특히 이제 KNN이나 랜덤 포레스트는 페일을 거의 다 잡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랜덤 포레스트인데 패스도 잘 잡아주고 페일은 이제 전부 잡아주는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이 데이터셋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랜덤 포레스트를 좀 더 확장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확장을 하기 위해 PCA 컴포넌트를 10개 그리고 20개로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의 트리를 숫자를 25개, 50개, 100개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면 25, 50, 100 다 성능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이제 아래쪽에 히스토그램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트리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컴 데이터셋에는 정확히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애큐러시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이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셋을 확장시켜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원래 있는 데이터를 살짝 변형을 가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에 이제 고양이가 뭔가 갸우뚱갸우뚱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거친 왼쪽의 이미지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확장을 시킨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 작은 6개의 고양이들은 원 데이터와는 다 다른 데이터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셋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CNN 같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보시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실제로 어떤 기법을 통해 하냐면, 원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뭉개가지고 텍스처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색깔 정보를 날려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엣지를 훨씬 샤픈을 해가지고 또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컨투어만 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립, 로테이트 이런 걸 가지고 다 데이터셋을 키워줍니다. 보시면 선형 변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선형 변환 외에 선형 변환만으로도 충분히 CNN 등의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